제17회 사단법인 한국진돗개 중앙회 세미나 심사위원 교육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교육을 시킬 분은 한국진돗개 중앙회 박병철 회장님께서 심사위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한국진돗개 중앙회 세미나 임시 사회를 맡은 한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17회 한국진돗개 중앙회 세미나 실시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심사위 교육에 있어 강사를 맡으신 박병철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러분, 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먼 길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겪어온 모든 경험담을 엮어서 우리 진돗개 표준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진돗개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중한 우리 역사의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있는 여러분이 만지는 개보다도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외국에서 자랑하는 모든 종류의 개들은 전부 다 인위적으로 만든 개이고 우리나라의 진돗개는 진도 섬의 특유한 여건으로 자연 현종으로 만들어진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는 세상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내가 진돗개를 기르면서도 이 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오로지 천연기념물 진돗개에서 받아다가 우리가 후손을 길러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간곡히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많은 협회들이 앞을 다투어 전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협회마다 심사진이 심사를 보고 나면 어느 협회는 심사가 잘못됐다, 누구는 잘못됐다, 그러한 이해가 번번이 흘러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진돗개 전람회를 심사위원이 잘 봐도 흉이고 못해도 흉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우리 한번 해보자. 첫째, 개를 보는 관점에서 개개인의 진돗개에 대한 선호도, 이것이 일차적으로 하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합동 심사 교육 부재입니다. 모든 협회가 어떤 강의를 받고 한 군데서 전부 다 교육을 받았다면 보는 관점이 다 같을 거예요. 그러나 각 협회마다 30년 개를 길렀으니까 당신이 심사 보셔, 20년 길렀으니까 당신이 심사 보셔, 이렇게 심사위원이 배정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돗개 전람회를 하고 나면 후유증은 무조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사 지침에 무관심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하고 심사 지침을 내려도 심사위원이 보지 않고 무시하면 교육을 받으나 마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B는 B대로 A는 A대로 각각 다른 말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표준은 우리 중앙의 색깔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협회가 지정한 표준과 심사지침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 과감히 교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만든 표준이 틀렸는데도 여러분 보고 따라오십시오 하면은 이거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교정할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표준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심사는 협회의 심사 지침을 준수하고 개개인의 선호도는 아예 무시되어야 합니다. 왜냐? 교육을 받는 데는 일률적으로 하면은 욕을 먹어도 제가 먹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사위원은 자기 취향에 맞는 얼굴이 둥글고 예쁘지 않고 이런 게를 뽑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협회에서 주장하는 낄좀한 형의 역삼배학형을 주장한다면 나중에 심사를 보고 난 다음에 틀려요. 그러니까 어느 심사위원이 잘 봤다, 또 누구는 잘못 봤다, 이러한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첫째, 협회에서 지시하는 표준과 심사 지침이 자기 마음에 들지도 않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강의 요점은 표준이 왜 필요한지 다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각 협회가 제시한 표준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도군의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천연기념물 보호 육성회에 근거한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애견연맹의 표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축제연맹 FCI에 등록되어 있는 표준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에 말씀드린 두 표준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한다고 애견연맹이나 진도군에 가서 이 표준이 여기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월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한국진돗개 중앙회에 표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회 표준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진 파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파일을 한번 올려가 주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 옆에 있는 글씨는 전부 다 일본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1936년을 거쳐서 1938년에 일본의 모리 교수가 경성대학교 생물학 교수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전 자세히 모르지만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분이 그때 사진을 찍은 걸 보면은 여기 세 카트가 있는데 좀 흐려서 잘 안 보일지 몰라요. 다리가 전부 다 깁니다. 귀가 넓어요. 귀가 다 넓고 다리가 길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팔각형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팔각형을 주장하니까 이러한 형태로 걔가 변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진도에 가서 보니까
주로 진도에서 내노라 하는 개를 사진 찍은 개들이 모아봤는데 이게 오래전의 사진입니다. 이렇다면 이거는 두 가지는 전혀 색다른 개이죠. 이게 순종일 수도 있고 이게 순종일 수도 있다면 우리는 진도 원산지 개를 표본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깥에다 잘 만들고 아무리 만들어도 못생겼더라도 진도 원산지 개가 표준에 가 있습니다. 과거 서울 전람회 가면은 모든 개들이 이러한 팔각형으로서 나오면 거기서 1, 2등을 뽑아서 참표를 먹고 다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80년대에 제가 소유했던 개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엄연히 틀린다고 보죠. 여기에 이제 제가 쇼크를 받았던 거는 이게 1966년 사진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진돗개가 1972년에 노랭이라는 개가 첫 참표를 먹은 겁니다. 그 노랭이가 참표를 먹기 이전에 이 개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소유했던 개들이에요. 이분들이 이 개가 직접 가서 가져오신 아니고 아마 진도에서 기증했으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증했던 개와 저쪽에 이 개들은 대동소이한 개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보기에? 네. 어떻게 하면은 표준을 한번 좋게 만들어 볼까 하고 80년에 참 철부지적이죠. 제가 진돗개 보고서를 차리는 건 1974년 11월 4일이었습니다.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뭐 활동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때 할 때는 진돗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내 가족의 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돗개를 길렀던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진돗개가 좋아서는 절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목도하게 되고 빠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분보다는 뭔가는 내가 앞서가야 할 모든 걸 마련해야지만이 내가 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1984년 여기에 사진은 이 앞에 있는 게 저거 잘 안 보이시지만 저거 뒤에 있는 거는 지금 부산에 계시는 87세의 이충부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전라남도 광주에서 전람회 할 때 찍은 사진인데 그때 제가 특수 개축기를 만들어서 삼각형 차와 노기스하고 또 이거 뭐라 그래?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각자 내리고 하는 거. 네. 그러한 기구 세 가지를 만들어 가져가서 이걸 일일이 개를 쟀어요. 몇 마리를 쟀느냐? 서울에서 2군데, 광주에서 1군데, 진도에서 1군데, 400마리를 무려 제가 데이터를 낸 겁니다. 그 얘기를 잠깐 나오셔요. 예, 잠깐 나오셔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얘기했던 꿈 같은 이야기예요. 네가 쟀는지 안 쟀는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밑받침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옆에 이사님이십니다.
그 계측은요, 이제 회장님과 시장님하고 이제 그 중앙의 원로분들이 회장님 혼자서 다니신 건 아니고 원로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실제로 한 400여 두를 다 측정을 해서 평균치를 낸 게 오늘날 중앙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진도견, 현재 서울의 진도견협회 있죠. 이 당시에 85년에 인천 지부장이었습니다. 인천 지부장 시절에 여기 보면은 진돗개 외모 시비라는 신문을 중앙일보에다 제가 게재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고 제가 펼쳐진 바가 없으니 모르시지만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이걸 했단 말입니다. 그때에 돌아가신 이윤규 심사위원과 저하고 대결을 해서 이거는 애견연맹에서 주장하는 K이고 이거는 우리 여기서 주장하는 K인데 제가 그때 얘기가 진도에는 근친 본식에 의해서 역삼 결정이 됐다. 서울에서는 그 표준에 의해서 개가 만들어진 개이기 때문에 서울개가 진짜다. 이렇게 시비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부분에 뭐라고 써놓으면 1958년 6월 2일 인천 동암 초등학교에서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그렇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얘기한 걸 제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고 첫 세미나를 제가 해봤습니다. 예. 이 뒤에 있는 분들은 동암공약교 스탠드에서 쭉 앉아 계시는 분이고 여기 사진이 잘 안 나와 있지만 이 사진이 제 사진인데 여기 깃발을 보게 되면 한국진도견협회 이거 깃발이죠, 기죠. 네. 이때 해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표준을 다시 만들어 봐야겠다는 일념으로 현재의 표준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오해 비트가 두 가지 있는데 위에는 이 위에 배선이 거의 일자로 형성됩니다. 직선으로 하고 직선인데 여기에 팔꿈치가 붙었기 때문에 밑에도 직선이에요. 이렇게 생긴 개는 대부분이 뒷다리가 팔자 형성이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조사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때도 체형은 참 좋은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뭐냐? 견갑에서 살짝 조금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약간 반새우등이라 그러나 이렇게 형성될 수 있던 개가 그때도 있었고 비절 자체도 정확한 비절 각도가 형성된 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진도에 있는 개가 여기가 팔꿈치가 떨어지고 비절이 좋으니까 이대로 우리는 발전해 나가야겠다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진돗개하고 기주견이 한때는 믹스가 많이 되었습니다. 전래매 장소에서 1, 2, 3등 먹은 개는 좋은데 떨어진 개는 링을 쳐놓고 싸움을 시켜서 협회 측에서 왜? 250 받고 250 받고 맨 처음에 출진료를 200원 받았는데 그때 2,000원을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몇 마리 안 되니까 또 떨어진 개가 또 싸움을 하면은 또 200원씩 내고 하는 거예요. 2,000원씩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적인 수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허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북도 밀양에서
올라온 백구가 판을 치고 싸움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울 사람들, 야, 참, 진돗개가 멋지다. 모 회장님도 자기 책에 표지견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선전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뭐가 틀리느냐? 뼈가 틀리는 겁니다. 제가 각 개들의 뼈를 한 20마리를 전부 다 삶아가지고 전부 다 뽑아서 기록한 바가 있어요. 지금 이사를 16번째, 여기까지 저는 16번째 하다 보니까 다 훼손되고 뼈 하나하고 지금 제가 사진 기록만 남았습니다. 요거는 진돗개고 요거는 기주견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요렇게 보면은 우리의 다이아몬드 소위 계급장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요렇게 보면은. 그리고 일본개는 가오리 형상으로 생겼습니다. 이 전두부의 뼈가. 그래서 이게 틀리는구나. 그러니까 액단을 중심으로 후두가 기니까 여기 짧잖아요. 개 뼈는 큰데도. 그러니까 일본개는 4대2가 맞습니다. 그 사람이 표현하는 4대2의 기준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작으면서도 액단이 이만큼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는 전체적인 얼굴 길이에서 4대 6보다는 4.2대 5.8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 개보다는 조금 길다. 많이 긴 건 모르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요 뒤에 개 뼈를 엎어놓고 보면은 뒤에 턱불 안에 고슬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귓구멍으로 들어가서 톡 불어난 뼈가 고슬블록인데 진돗개는 고슬블록이 톡 튀어나와 있고 일본 개는 기주개는 고슬블록이 없습니다. 이 민자예요. 그래서 일본 개와 우리 개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싸움을 잘하는 개가 있으니까 진도 사람들이 야 좋다고 백구를 사갔어요. 많이 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도에서 나온 이 그림을 보면은 기주 작중이 있는데도 사실 그거를 구별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때 들어간 개가 좋은 진돗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번식을 하다 보니까 진돗분들도 이게 일본개 잡종인지 한국개 진돗개인지 구별을 안 하고 했고 우리 중하고 모든 사람들도 이 개를 당차고 저리가 선호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어디가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유야무야 지나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도 없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 과정을 말씀드렸고 책을 한번 펴보세요. 펴서 진돗개 그 표준이 있는 곳, 진돗개 심사표가 있는 곳을 한번 남겨봐 주세요. 다 폈었습니까? 네. 이거를 제가 책에다가 매번 실어둬도 어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데는 진도고 모두 10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으로 보고 심사를 보거든요, 진도도. 근데 중앙에는 300점 만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참 도깨비죠. 이거 뭐 다른 사람이 생각 안 하는 걸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제 자신이 도깨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표준을 두고 차근히 얘기하고 싶다. 우리 진돗개의 최고와 최종 비율은 어떻게 되죠? 100대 110으로 우리는 중앙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뭐 순놈이 애들은 100대 105로도 보는데 일단 왜 100대 110으로 보느냐? 우리 진돗개가 옛날부터 사냥을 해왔기 때문에 사냥을 하려면 쇠장이 자르면은 산비탈을 뛸 수가 없다는 이런 결론들을 많이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대 110으로 우리는 고정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봐주시고, 최고와 최장은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최고와 흉심. 최고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견갑까지 해서 이렇게 팔 뒤편을 재는 것이 최고를 재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다 발에다 대고 재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리 길이와 흉심의 높이가, 흉심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흉심은 요 밑에서, 다시 말하면 이걸 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잡고 요걸 흉심의 높이라고 그러지 흉심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고대 흉심의 비율은 얼마냐? 48입니다. 48이기 때문에 다리 길이는 52가 되죠. 그럼 왜 그러냐? 개는 바로 이 팔꿈치 부분이 전체의 개의 비율적 50대, 다리 길이와 흉심의 높이가 50대 50입니다. 그런데 팔꿈치가 조금이라도 여기 떨어지지 않으면 중앙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걸 2%를 잡아서 52%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코에서 뒷 두정까지 길이가 코에서 시도까지 가고 뒤에서 내려오는 결정적인 만남의 이 장소가 전두부와 후두부에 나눌 수 있는 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대 4로 보게 되면은 우리 진돗개도 옛날까지 주둥이가 짧아야겠죠. 그러나 여기도 역시 42대 58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간에 사냥개라고 발전된 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개들은 주둥이가 쭉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5대 5인 개도 있을 거예요. 그죠? 5대 5인 개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개는 어떻게 볼까요? 그걸 진돗개로 봐줘야 될까요? 변형으로 가야 네? 변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돗개의 아종으로 봐야 됩니다. 진돗개는 진돗개인데 변형된 하나의 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종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이 뒷다리 부분에 비절을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비절 자체가 세워놓고 아 비절이 약하네 좋으네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그러면
심사위원이 스테이지 자세를 잘 세워보세요. 세웠을 때 비제를 보는 방법과 움직일 때 보는 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순놈 같으면 이렇게 된 부분에서 이렇게 금을 그어요. 예. 뒷부분에 삼각형이 딱 떨어져야지만 이 비전이 맞는 겁니다. 네. 여기 삼각형이 안 떨어지면 비전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내려왔으면, 뒤로 뻗어왔으면 삼각형이 될 리가 없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면 삼각형이 깊은 삼각형이 돼가지고 보기 싫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여기는 일자가 아니고 약간 굽어 있다. 그게 속된 용어로 반새우등이다. 새우가 살아서는 꼬부라치지만 죽으면 쭉 퍼지니까 반새우등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둥이와 전두부의 길이 비율은 42대 58이다. 최고와 흉심 비율은 100대 48이다. 그 다음에 최고의 췌장 비율은 100대 110이다. 육안으로 볼 때 팔꿈치에서 대퇴부 안쪽까지는 대퇴부가 2배가 정도가 된다. 자, 우리 이제 여기는 뭐 우리 다 가족 같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체중과 체구를 잴 때 이 뼈에서 이렇게 재는 겁니다. 네. 이게 이렇게 뭐 똑바로 재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 의해서 하지만 일단 이 견갑 여기서 이렇게 보고 췌장을 재는데 일일이 잣대를 가지고 개를 세워놓고 전라면 정서에서 잴 수가 없죠. 또 체구도 잴 수가 없죠. 근데 체구는 2번만 재면 맞습니다. 그런데 췌장은 5번 재도 숫자들은 만날 틀립니다. 왜? 뒤에 갈기털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차이는 항상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육안으로 볼 때 이 대퇴부에서 대퇴부의 넓이와 이 대퇴부 안쪽에서 앞 팔꿈치는 대퇴부의 2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일이 잴 수가 없으니까 팔꿈치에서 대퇴부 안쪽까지는 대퇴부 두께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고 대강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셨는지요? 예.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위를 액단, 스톱 이렇게 부르죠. 근데 액단과 스톱의 차이는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 부위는 똑같은 부위가 맞아요. 일단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만요. 서브는 영어로 그렇죠. 원래가 일본어 기준으로 액단을 만든 거고
우리 사전은 없었는데 요즘 많이 하다 보니 액단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저기 근데 왜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주둥이. 네? 주둥이. 영어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마우스. 마우스는요, 네. 입마개가 마우스예요. 저도 영어를 모르니까 일단은 사전을 자꾸 찾아본 거예요. 예. 머질이라는 얘기를 쓰죠. 머질. 네, 머질. 예. 네, 머질. 이 보편적으로 머질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진짜 대주둥이라고 쳐보면 도그스 스노트라고 나와요. 도그스 스노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스노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남의 개를 보거나 심사위원도 액단이 스토프가 쭉 빠졌다 이 용어를 쓰거든요. 이 용어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스톱이라는 얘기는 이 코에서 가다가 탁 걸리는 자리예요. 그걸 스톱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로 제가 말씀드렸나? 제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경찰관이 앞에 있다 말고 차를 세우라 했어. 그럼 경찰관이 당신이 잘못했어요 뭐 하는데도 그 차가 계속 굴러가야 됩니까? 꼼짝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스톱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꼼짝없이 더 이상 움직여도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스톱의 높이가 높낮이가 틀리다, 얕다, 높다는 쓸 수는 있지만 액단이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액단이냐? 액단이라고 표현하면 단이라는 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계단. 예, 층계. 이 사이가 높으냐 낮으냐, 액단이 꺼졌다 얕다. 액단 이 높이를 단서별로 측정하는 용어가 액단인 겁니다. 무조건 그 일본 사람들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스톱이라고 쓰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보편적으로 스톱 하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토프가 쭉 빠졌다는 얘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토프라는 거는 어떤 용어도 해도 그럼 스토프가 조금 달리 하니까 스토브가 되더라고요. 스토브가 뭡니까? 그냥 난로예요, 난로. 예. 그러면 잘못 쓰게 되면 난로를 갖다 개 주둥이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된다. 스톱을 일본 발음으로 그래. 스톱 그러는 거. 예. 근데 일본 용어로 하면 저기 발음이 안 되니까 발음이 저니까 스톱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주둥이에다가 난로를 갖다 붙이는 경향이 되니까 스톱이라는 얘기 절대 쓰지 말자. 예. 그리고 이제 머질이라고 찾아보니까 이거는 요 애완견들 그 작은 애완견들 얼굴 밑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우리 그냥 개 머리의 앞쪽 이렇게 쳐보니까 페이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페이스라고 나오는데 이런 용어는 뭐 별 우리 개에서 쓰지 않으니까 쓸 필요가 없고요. 심사 채점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지금 그러냐 봤다면 거기에 읽어보면 우리 표준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을 일일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회장님,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 채점표에 네. 이제 얼굴에 대한 채점이 한 80점 되더라고요. 네. 80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눈이 진돗개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눈의 점수가 너무 작다. 제가 볼 때는 네. 눈의 점수를 네.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는가 채점표에.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 최고와 최장 요걸 20점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봐서 최장이 안 맞으면 요거다가 최장이 좀 짧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임했습니다. 그러면 최장이 짧으니까 20점 만점에 몇 점을 마이너스 하시겠습니까? 요건 마이너스 점수를 기록하는 날입니다. 한번 마이너스 최장이 짧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점수를 객관식으로 적어주세요. 3점을 빼든지 5점을 빼든지 10점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빼야 될 것이니까 쓰세요. 최장 최고에서 보다 쓰시라고. 구성이 달라서 그러니까. 예 나름 채점을 하라고 뜻이네요. 예예 그 책에다 기록을 하시라고. 다 한번 채점 먹여보라고. 네. 기록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조금 지루하니까 10분만 쉬겠습니다. 네. 얘기됐어 밖에서. 근데 승준이 형님께서 우리 협회만큼 이렇게 회장님께서 세미나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 박수 한번. 그 말이 아니고 예. 회장님처럼 심사위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심사 교육을 할 수 있는 회장님은 그렇지. 우리 회장님밖에 안 계신다는 얘기지. 네, 그 박간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그 남미래 선생님 가수 작사 작곡한 제 곡이 나왔습니다. 그냥 뭐 우리 아버지 회장님께 기증을 하겠습니다. 하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덕분이 아니고 자기 피아이네. 회장님한테 지금 뭐해? 회장님이야말로 나중에 이거야. 나 지금 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작곡가요? 예, 작곡가입니까? 이번에 작곡 많이 했어요. 네. 히트 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디 가실 분 안 계시죠? 아니 아직 안 돌았어요. 네. 자리 정돈해 주시고 지금부터 2부를 또 강의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병주 회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중앙에 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심사 채점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번서부터 22번까지 총 22개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20점, 20점, 10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배점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300점으로 세분화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제 다른 해서 심사를 보는 걸 제가 봤더니 주로 이제 100점 만점대로다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머리가 뭐 귀가 몇 점, 또 앞다리가 몇 점, 뭐 꼬리를 몇 점 그런데 요 하기 위해서 제가 요 설명을 드리면 이대로 하는데 그 전에 한 말씀 미리 말씀드리겠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진돗개 꼬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저한테 꼬리가 어떤 것이 제일 바람직하냐 이거죠. 그러면 천연기념물 지정 당시에는 꼬리가 다 말렸어요. 그러면 말리는 게 뭐냐? 위로 말린 것도 있고 위로 말린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선꼬리가 아니었고 또아리 꼬리라부터 똘똘 말려서 가운데로 붙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좌로 늘어진 꼬리, 우측으로 늘어진 꼬리, 짧은 꼬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의 초창기 때 그 서울이나 이런 데서 심사를 보게 되면 왼쪽으로 살짝 기부에 붙은 꼬리를 1점을 더 줬습니다. 그건 왜 그렇다면 심사위원이 우리가 라이딩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심사위원이 볼 때 그 꼬리가 좌측으로 들어가는 꼬리가 훨씬 더 예쁜 겁니다. 우측에 간 것보다는. 그래서 그걸 1점을 더 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생각하는 거는 그 1점이다 하기보다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꼬리가 이제 선꼬리를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느냐. 그런데 어느 분이 하는 말이 이 항문부에서 약간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꼬리의 위치는 기부에서 올라간 것이 저도 봐도 괜찮아요. 그러면 말린 꼬리는 어떻게 하셨을까? 네. 이 꼬리는 어떻게 형성되겠느냐? 그 위치가 전혀 틀리는 거예요. 심사위원을 볼 때 선꼬리 쪽으로 보면은 그게 맞고 말린 꼬리를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말린 꼬리는 다시 말하면 여기가 힘차게 말리기 때문에 이 대퇴부가 아주 근육이 조금 빠져들 보입니다. 예부디 개들이. 그러니까 심사를 보시는 분이 여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꼬리는 비절까지 왔느냐 안 왔느냐를 제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꼬리 털에 이렇게 제대로 털이 났느냐 여기를 중점으로 둬야지. 꼬리 위치는 말린 개는 바짝 붙고 예.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붙겠습니다. 말린 꼬리는 바짝 붙어요. 그리고 안 말린 꼬리는 어느 정도가 뒤로 휘어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죠. 자, 그거 보여주세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이거를 편애하지 말고 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꼬리가 말리는 개는 그 몸 체형에서 그게 말리니까 더 당차 보이고 하고 또 뻗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꼬리는 우리가 이제 흔히 장대 꼬리 또 뭐 선꼬리 이러는데 옛날에 그 초창기 때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뻗친 꼬리라고 그랬어요. 뻗친 꼬리. 뻗쳤다. 머리 쪽으로 뻗쳤다, 뒤로 뻗쳤다, 위로 뻗쳤다. 뻗쳤다는 용어가 맞을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저기 말린 꼬리하고 네. 여기 뭐 뻗친 꼬리하고 장대 꼬리하고 네. 위치가 틀려도 괜찮다 그러는데 둘 다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뻗친 꼬리가 네. 저기 여기 말린 꼬리처럼 위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직선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런 거는 배제해야겠죠. 아무래도 점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뒤로 이 뻗친 꼬리들은 뒤로 약간 기부해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휘는 것이 보기 좋은 거고. 근데 뻗친 꼬리도 그냥 완전히 저것처럼 그냥 달라붙은 게 글쎄 그러면 보기 싫다니까요. 그 등에다 말뚝 세우는 것처럼. 예, 맞아요. 그 다음에 팔각형은 저 팔각형이 아니라 말린 꼬리로도 그 묘미가 있으니까 제가 똑같이 추격하자는 얘기는 과거에 우리가 천연기념물로 만들어졌던 말린 꼬리예요. 뻗친 꼬리가 가끔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쳐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원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연히 중간에서 뻗친 꼬리로 변형은 됐지만 우리는 항상 그 말린 꼬리 했던 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말린 꼬리도
바짝 말린 게 아니고 여기에 주먹이 하나처럼 들락거리면 가장 좋고, 옛날에는 이렇게 깊이 말렸기 때문에 달걀이 하나는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한 이제 심사표를 이제 설명할 텐데, 혹시 개의 이게 뭐 이러냐? 얼굴에 보면은 전체적인 머리의 길이와 폭은 얼마가 맞을까요? 되게 56, 53. 여기 해놨죠? 두 번째 그래보면 100대 56에서 58이다. 이거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이거를 재보지 않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재봤으니까 그걸 기록으로 재봤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순놈의 경우에는 60까지도 허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까 말씀드린 사냥개라고 하는 거는 한 50? 그거밖에 안 돼요. 사냥개랑 주둥이 긴 개들은 그거는 이 볼이 좁아가지고 한 50밖에 나오진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삐뚤하게 나오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 점수에 대한 걸 채점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최고와 최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와 최저를 보니까 조금 짧은 듯하다. 그러면 감점을 주십시오. 마이너스 감점입니다. 쓰세요, 보다가. 예. 그 다음에 치아가 절체거나 절단입니다. 그러면 몇 점을 빼시겠습니까? 결치라는 몇 개까지 결치? 하나라고 얘기. 하나는 결층 절치죠.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결치, 절단, 온도, 오화 이럴 때는 몇 점을 빼야 되느냐?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배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귀가 여기가 찌그러졌어요. 여기가 한쪽이. 그런가 하면은 한쪽은 다 섰는데 이 끝이 잘 안 선 경우도 있습니다. 끝에가 끄떡끄떡하고 덜 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정쩡하게. 그러면 예,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거 잘렸을 때도 있잖아요. 아, 잘렸을 때는 그건 뭐 잘린 거고, 일단 이제 원체적인 형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귀가 끝이 약간 구부러져 있더라. 요거하고 귀가 찌그러졌더라. 요거를 마이너스 점수를 각각 2개를 써보세요. 근데 그것도 애기조와 성견 성견 얘기. 넘어서 하고 네. 좀 틀리지 않아요? 이 표준은 성견 표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장견 이상에 대한 표준이 맞아요. 예, 귀가 찌그러졌어요. 얼마 빼실 거예요? 빼세요. 네. 그 다음에 눈이 당눈이 있고
당눈이 있어요. 동그란 거. 당눈은 눈에 노란 색깔이 태가 돌려지는 걸 당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점하지 마세요. 흐린 눈하고 짙은 갈색 눈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껌껌하게 어두운 눈이 있어요. 기주가 들어가면 눈이 검해요. 기주 자체는 다 눈이 검었습니다. 진돗개는 짙기만 까맣지 않고요. 그러면 눈이 보니까 맑긴 맑은데 흐리다. 색이 흐리다. 황구인 경우와 백구인 경우에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황구는 흐리면 완전히 표현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흐린 것이. 백구는 멜라닌 색소가 흐리게 먹어오기 때문에 백구도 흐리게 보여도 백구는 그렇게 감점이 아닙니다. 예, 눈이 흐리다고 하고 황구로 하고 한번 빼보세요. 회장님, 네. 아까 제가 질문 드렸는데요. 이게 눈의 점수가 300점에서 아니, 그거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톱하는 액단이요. 액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홀리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밋밋한 게 있죠. 그런데 진돗개는 밋밋한 게 아니라 조금 올라가는 거니까 이 부분이 액단이 깊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금 꺼졌다. 예. 거기에 몇 점을 감점을 줄 거냐 써보세요. 회장님, 예. 여기에 보면 액단이 꺼졌다고 표현이 지금 하셨잖아요. 네. 죽었다 그러는데 여기 심사표 기준에 보면 기주에 이런 자압이 들어가면 여기 액단이 꺼졌다. 그래서 기주에 그런 성상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배제다라고 여기 책에 회장님이 써놓으셨는데 그렇게 써져 있을 때가 한번 다시 보죠. 그러면요. 이따 거기다 체크했다가 좀 보여주세요. 이 액단이 옛날 개와 같이 이렇게 액단이 깊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보기 싫잖아요. 근데 이런 개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역시 자기 사랑하는 개이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근데 심사는 심사평가니까 심사평가를 해 주시라는 거고, 그 귀 옆에다가요, 아까 말씀드린 귀 옆에요, 오다가 하나 더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귀와 귀 사이가 이건 굉장히 좁은 개들로 됐고, 요즘은 많이 넓어졌습니다. 많이 넓어졌는데 귀가 얼마나 넓은 것이 좋겠느냐 이제. 귀가 얼마나 넓은 게 좋아요. 이래 보니까 귀가 넓게 잘생겼어. 11cm 이상. 예? 11cm. 10에서 12. 예. 12. 근데 귀속에 1.5. 자 보세요. 여기 이제 11cm 정도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귀가 착 이렇게 오므라진단 말이죠. 그때는 11cm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까지. 그때는 안 되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귀가 여기는 안 움직이고 대부분이 이렇게 움직여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귀 밑폰이 평균 6.5cm입니다. 염두에 두세요. 귀 여기가 6.5cm인데 이게 11cm라 하더라도 긴장을 하게 되면 6.5cm 귀 밑 폭과 1:1입니다. 그러면 요래 보면 쉽게 했을 때 귀 밑 폭하고 위에하고
비슷하게 정확하게 미리 쓴 따질 수 없지만 비슷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여기에 매달린 쥐가 있단 말이죠. 여기 발전이 많이 되는데 이게 늘어진 쥐가 많아요. 이거는 절대 천둥 소리 하나도 이렇게 못 세웁니다.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번 심사에 아주 배제합니다. 엄격히 배제시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쥐가 늘어져서 올리지 못하면 그거는 배제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표지는 이게 없으면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리고 귀가 이렇게 좁은 것도 배제해야 되지만 그것도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코하고 구열을 보는 거예요. 코하고 구열하고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그때 코하고 찢어서 구열이 있으면 구열이 짧게 찢어진 것도 있고 길게 귀밑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길게 찢어진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데가 보면 엉 하고 찢어도 주둥이만 살짝 벌리다 마는 게도 있어요. 네. 거기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여기 앉으신 분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를 보거나 또 내가 개를 끌고 들어가지고 라운딩을 할 때 심사위원을 하면 이게 맞은 건지 저게 맞은 건지 심사위원이 왜 내 개를 또 쳤어? 이런 의문점이 있을 때 당당하게 우리 개는 폭이 맞습니다. 구열이 갈라지기 맞습니다. 왜 이 부분을 감점을 줬습니까? 하고 항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당에 들어가서 항의하라는 얘기 아니고 심사가 끝난 다음에 조용하게 이 부분에 좀 섭섭한데 어느 부분 때문에 제 개가 감점을 당했습니까? 하면은 지금까지 심사 본 표를 보면은 1, 2, 3등만 표시가 5등까지 표시가 되고 그 내부가 적은 게 하나도 없어요. 뒷다리가 핀딱지다, 눈이 노랗다, 아니면은 귀가 찌그러졌다는 게 없으므로 심사위원 대대이면 그 부위를 조금이라도 체크를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체크를 해두면은 항의다 할 염려가 없다는 거죠. 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여기에는 최저표는 없는데요. 네. 주둥이 이게 이 세로 두께하고 가로 두께하고 여기는 회장님은 가로 두께가 좀 커야 여기 좋은 개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세로로 긴 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자, 이 주둥이 이게 두께는 순놈은 23cm예요. 둘레가. 한번 재보세요. 집에 가서 여기에서 이 주둥이의 둘레를 재보면 23cm 대략 그렇고 앞놈은 22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cm 차이가 앞놈과 순놈을 구별할 수 있는 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 구열인데 코는 진돗개 얼굴의 맨 앞에 있다. 제가 그래 썼을걸요? 예. 네. 아니 회장님 네. 생각보다 이게 명골이 죽어가지고 이게 납작해가지고 이게 기른 게 그 개들이 요즘 상당히 많아서. 아니 많으면 떨치면 되죠. 예? 떨치면 돼요. 여기 다 하시면 되죠. 자, 코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진돗개는 여기서 살짝 내려오면서 이렇게 아루가졌어요. 그런데 기주개가
먹거나 아퀴라겐 물이 먹었으면 과거에 먹어 내려오는데 유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요. 인중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도 인중이고 개도 거기에 인중인데 이게 1cm 이상이면 안 됩니다. 1cm 이상이면 의뢰견에 물이 가을에 섞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반대로 아예 1cm가 그냥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되는 아예 아루같이거든요. 자, 코하고 구혈에 대해 쓰셨어요? 네. 그다음엔 두부 성상입니다. 얼굴 전체를 본 거예요. 위에서 지금까지 한 마이너스 점수가 몇 점입니까? 위에 췌장과 췌장 아니 귀, 눈, 액단, 코, 귀를 해가지고 나머지의 두부 성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배가 귀가 찌그러지게 보시고 귀가 좁았다면 좁은 게 보이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뺐던 마이너스 점수가 몇 점이냐? 여기는 많이 뒀어요. 20점을 뒀는데 그게 많이 안 들면 마이너스 10점도 줄 수 있고 마이너스 3점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귀 하나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져 보이고 복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썼어요? 네. 그 다음에 품성에 10점을 두는데 옛날 심사위원은 앞에 가서 우이 이러고 심사를 봤어요. 왜? 앙하고 담배 들면은 이건 좋은 개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기질이 나쁜 거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못 쓰는 개죠. 사람 보고 담배 들면. 예. 그래서 여러분의 품성은 그때부터 심사를 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흉폭을 제가 쟀어요. 흉폭. 야, 무슨 흉폭을 가지고 어떻게 재가지고 하느냐. 그러면 진돗개는 고기가 전체 몸이 달걀 모양입니다. 딱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요 흔히 얘기하는 뭐 역삼각형 뭐 하는데 속된 말로 뭐 통고령? 통고령이라고 얘기하면 다리가 짧고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되도록이면 나무 토막 같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개는 다리도 짧고 뼈다구가 전체에서 작으면 오종종하죠. 이제 이런 개를 뭐라 하면 된장 맛이 난다. 그런 말 하죠. 그러면 된장 맛이라고 한 거는 진도에 있던 개가 그런 개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다리가 길쭉길쭉한데 진도에는 된장만 나는 개는 없어요. 육지에서 이것저것 붙여서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다가 동글동글 딱 하니까 그거를 팔각정 시대에 그렇게 생긴 개를 선호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거기에 70년대 이후에를 생각하라고 토종 맛이 난다고 그러는데 70년 전에 진도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죠. 그건 우리 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칠거와 흉심. 조금 흉심이 체구가 짧았어요. 마이너스 좀 주세요. 체구가 짧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앞다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다리는 15점을 제가 했는데 앞다리가
두 번 구부러져야 맞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발목에서 한번 예, 살짝 구부러지고 뒤에 발통이 생기는 데가 또 한번 살짝 구부러지죠? 그 다음번에 바로 밑에가 옷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협회 심사위원은 뭐 대부분 다 아시면 이런 게라 가지고 이제 일자로 쪽 뻗은 다리라 그래서 우리 음어로 오뚜기라고 그래서 섰다고 그래서 오뚜기. 그래서 옆에 사람 몰라요. 오뚜기네. 그러면 다리가 일자로 뻗은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유도 알아야 될 건데 왜 이렇게 생겨야 맞은가? 네?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 충격 흡수하잖아요. 달릴 왜 이게 두 번 쉬어야 맞으냐 이거. 달릴 때 사냥을 할 때 네. 충격 흡수가 돼야지 뇌까지 전해지는 충격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렇죠. 사냥을 잘하는 거 예. 이런 거는 충격이 바로 오기 때문에 바로 예. 사냥을 하고 못하고 예, 자기 잘 몸을 되네. 가볍게 많이 움직일 수 있다면 여기 자동차라고 하는 압박이 쇼감쇼감하란 말이죠. 이게 쇼감쇼감가 딱딱하면 자동차가 울퉁불퉁 뛰는 거란 말이죠. 요렇게 되는데 개가 차분차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꼬리를 하는데 꼬리를 이 시점으로 하는데 꼬리는 보통 뭐 22에서 23마디라고 하는데 일일이 세보진 못했어요. 근데 뭐 18마디도 있다고 해서 뭐 그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23마디가 되더라도 짧은 꼬리는 안 되는 거죠. 조금 짧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꼬리는 달려있는데 조금 감점 요인이 들려 조금 짧았다. 짧은 걸 감점을 두세요. 그 밑에 15번에 보면 십자부하고 미근하고 돼 있거든요. 여기 개들의 여기를 등뼈가 이렇게 돼 있고 앞다리와 뒷다리와 저다리와 여기에 만나는 이 기점이 십자부예요. 이렇게 섰을 때, 예, 십자부인데 십자부에서 똑바로 올라가는 팔각형, 꼬리에 말린 개는 거의 일자로 된 개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보기 좋은 개를 30에서 35도로 경사를 말합니다. 예, 꼬리 미근 밑에를. 그런데 어떤 개는 50% 되는 개도 있어요. 50도가 되는 것도. 그런 개는 아무리 개가 져도 꼬리를 들다가 말고 들다가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앞에서 그냥 안 된다고 꼬리를 전부 다 그냥 다 축혀들고 하니까 참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거죠. 지독게 당당함은 없는 거예요. 네. 등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 배선은 모두 다 알아요. 견갑부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저 십자부 쪽으로 가면 이렇게 살짝 그 아루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예, 거의 져야 정상이니까요. 그럼 왜 그러냐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개 허리는 꼿꼿해가지고 애완견처럼 타타타타타 쫄랑쫄랑 뛰어가지고 진돗개는 산을 오르내려가 등고산을 뛰려면 우렸다 폈다 꾸렸다 폈다 해야 되잖아요. 개들이 주력이 있는 개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흰 개와 일자인 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따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절에 볼 때 딱 서 있을 때 뒤에 그 삼각형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걸로 보고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하면 그건 비절이 나쁜 거예요. 비절이 약간 어청 비절이라 일자가 되는데 아주 완벽하지는 못하다.
그러면 거다 많이 쓰고 살았어. 참 이 모색이 애매모호합니다. 우리 모색을 볼 때 황구에는 붉은 황구도 있고 검은 털이 약간 배겨서 검은껍데해 보이는 개도 있고 또 아래 위에 뺨이 좀 하얗다고 그래서 흔히 이백이라고 존칭하는 개도 있고 또 전체적인 바탕색이 흐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좋아하느냐 그 모색하고 전체적인 밸런스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개는 흐린데도 진짜 사지 구성이나 밸런스가 딱 맞는 개란 말이죠. 색깔이 좀 흐리다고 이걸 떨칠 것이냐 밀을 것이냐.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진한 항구도 있고 옅은 항구도 있지만 항구는 다 항구입니다. 여기에 앞발에 뭐 흰점이 없거나 꼬리에 흰점이 없으면 아무래도 눈에 띄는 건 화려한 색깔이 들어가는 게 좋지만 그 화려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성을 봐가지고 흐린 항구와 못했다는 등위를 흐린 항구 쪽으로 주는 게 낫다. 그래서 사지 구성이 똑바른 개가 표준이 돼야 되는 건 틀림없으니까 색소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 부탁드립니다. 분명 똑같은 동일하다면 색소가 진한 거를 주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색소가 다양하게 있는데 참 색소는 마음에 안 들어도 참 균형이 이건 좀 쓸만하다. 그러면 그게 높은 점수를 주시죠. 네. 체형이나 다 좋은데 색소가 좀 어정쩡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특수 안에 들으면 오동안에. 네. 그럼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지금 말씀드렸잖아. 같이 동일하게 봐줘라 이 말이야. 색소를 너무 깎지 말아라 이 말이야. 어째 석차차가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사지 구성이나 얼굴 모양의 사지 구성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모색보다가. 왜? 다른 나라 개들에 비하지 말고 우리 진돗개를 보자 이거죠. 네. 다음에 보행입니다. 보행을 하는데 상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맨 처음에 이제 개체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개체심사를 들어가면은 우선 하는 게 뭐예요? 이빨부터 까죠. 기본이죠. 이빨부터 까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없어요. 앞에 가서 얼굴도 보고 또 이렇게 보겠죠. 체형도 보지만 거기서 체형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건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얼굴은 볼 수가 있어. 그러나 체형은 못 봐. 그러면 개가 주인한테 얼마나 교감이 있고 다른 사람에서 사회성이 있는 걸 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촉심을 해야겠죠. 그런데 촉심을 아무리 주장해도 안 합니다. 내가 보니까 촉심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이웅종이밖에 없어. 내가 이웅종이가 개를 잘 본다 못 본다 평가하기 전에 그분은 그런 건 하실 수 있어요. 왜? FCI 이하의 한국 애견 연맹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촉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놈은 촉심을 하는 사람하고 밑에 고안을 갖다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순놈에는 촉심을 하는데 암놈은 촉심을 안 해. 암수를 다 촉심을 이번엔 29일 날 우리 전람회 딸 하십시다. 그건 왜냐? 자기가 남자가 돌았잖아요. 딱 봐서 사실 촉심할 게 없어요.
이렇게 봐갖고 보더라도 어떤 개는 털이 육안으로 참 보기 좋은데 요즘 잘 먹고 종류가 좀 변하다 보니까 털이 딱 가라앉았어요. 아유, 저건 단모야. 이러지 마시고 개 좀 잡아보세요. 이렇게 거꾸로 긁어가지고 모장이 얼마 정도인가는 최소한 봐주란 말입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무한대로 변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자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순놈인 경우에 우선 촉심을 하면은 내가 해봐도 여기 어깨에 견갑골 사이가 몇 번 해봤는데 큰 개는 손가락 2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이가. 어떤 건 보다 좀 좁은 데인데 이걸 빼다고는 뭐 논의할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 어떻게 그걸 뭐 뒤다보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 찍는 것도 아닌데 그 대신에 잡아서 교감하고 기들한 펄 한번 하고 밑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촉심도 안 하고 그냥 털썩 하니까 걔가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견주가 몰아나면 떨어지면 심사위원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떨어졌어. 그 다음부터 꼴을 못 올려. 이런 말은 우리는 듣지 말아야죠. 우리는 집행 쪽이니까 수료시 가서 그냥 닫는 동 만동 하면 2개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 요전에 개를 한 마리 사왔는데 100번 괜찮아요. 차에까지 싣고 왔어. 이렇게 만지면 하나야. 참, 개가 이제는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2개로 확인되면 끝나는데 암수를 똑같이 그렇게 촉심을 하나로 해두고 자, 여기서 개를 불러가지고 이빨 그 개신 순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벤다운 들어가잖아요. 어벤다운 들어가는 것은 다 잘 봐. 링을 따라 라운딩을 보낼 때는 안 봐. 다음 깨로 이런다고. 그건 보지 않고 다음 깨 올라오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 라운딩을 5바퀴, 6바퀴 돌릴 걸 3바퀴, 4바퀴만 돌릴 시간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건 쓸데없게 다음 깨를 빨리 이빨 빨라고 진행을 빨리 하려고 하지만 끝에 코너까지 하는 건 서 있어서 잘 안 보이더라도 그냥 보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정확히는 봐야 되고 그리고 개를 상고를 시켜놓고 한두 바퀴 돈 다음에 첫 초이스를 하다 하죠. 여기서 신중해라 이겁니다. 첫 초이스를 해서 뽑은 개가 때에 따른 3등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고 3등 안에 들어오는 개도 있는데 그거는 나한테 속보나 이런 걸 해갖고 비교가 되니까 하더라도 처음에 딱 뽑은 개는 3등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심사위원이 첫 초이스 앞에서 잘 못 본 거예요. 3등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뭘 보고 뽑았냐 이거예요. 처음에 뽑아놓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상보 라운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꼭 예령을 두자 이 말이야. 상보하겠습니다. 상보. 속보로 들어갈 때 속보 바로 하지 말고 자 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유를 둬서 상보가 어느 정도 3바퀴 4발짝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m, 3m로 나한테 속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참 답답해요. 내가 자 상보에서 속보하겠습니다. 속보 이러면요 개들이 잘 나가요. 속보 이러면 쫙 뛰어. 이게 그
추진자의 심리라고요. 그렇게 안 느껴요? 느껴질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많이 옛날부터는 많이 냈지만 또 하나 끝으로 이 개가 그 속보를 딱 꺼내가지고 딱 봤을 때 우리는 그때 쭉 하면서 스테이 잡아서 세워보고 얼굴도 보고 안색도 다시 한번 보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세히 내가 아는 건 일자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사를 본다음에도 지적이 없는 심사는 없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갤러리들이나 다른 사람이 비웃지 않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체적인 구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좀 네. 교회에서 네, 요즘에 지금 광답도 많고 네. 광답 그리고 네. 그다음에 저기 이게 가슴이 없는 개들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심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앞다리 있잖아. 앞다리에 거기 앞다리라고 얘기 때문에 앞다리에 광답이고 혓다리고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광답도 보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지 여기는 광답인데 이게 앞에 가지고 이렇게 종종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앞다리부터 중점적으로 다 봐야죠. 예. 그다음 이제 전체 중은 저기 구성이요. 전체적인 구성. 그거는 위에서 마이너스 점수라는 걸 합산을 하세요. 그걸 합산해서 다시 쓰세요. 뭐 22번은 그냥 안 해도 되겠습니다. 대강 지금 점수 낸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거는 무기명입니다. 마이너스 점수가 몇 점 나왔습니까? 저는 120점 나왔어요. 예? 120점. 120이요? 네. 아, 너무 많이 나왔네. 저는 200점. 아니 마이너스 점수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전체 구성은 마이너스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거 근데 해야지. 전체 구성 마이너스는 130점입니다. 밑에 요거를 가지고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120, 여기가 120. 네, 120. 여기가 410도 되는 거야. 120. 그리고 나는 110 200점. 정도, 예? 한 110 정도 나오는데 100점요? 110. 제가 지적한 것이요? 네? 제가 지적한 건 건 안 보고. 예? 마이너스 40점 회장님이 아니라 아니,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점수를 빼라고 할 때 그 뺀 것이 토탈이 몇 점이냐 이거죠. 마이너스가 한 110 정도요. 대략 감점으로 봤습니다. 감점 100점. 110점. 이거 110점. 이거 큰일 났네 또. 또 다른 분. 또 100점. 또 이거 어떻게 이제 해보는 거지. 우리 왜안 써? 상도 씨. 왜안 몇 점 정도? 똑같이 나왔어요. 120점. 빠져 나왔대요. 120점.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어? 4, 50점이요. 네. 좋습니다. 4, 50점입니다. 우리 김두준 이사 안 뺐어? 저는 한 100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처음 마이너스 200점에 네, 마이너스 130. 아, 100점 넘네. 제가 130. 예, 몇 점? 135. 예? 135. 135. 어우, 최고. 135. 왜 비싸요? 잠깐요. 다른 사람을 버리고 우리 뭐 심사 한 번을 이사님 걸 한번 볼게요. 네. 자, 최고 처정이 나빠서 5점을 뽑았습니다. 마이너스. 이빨은 삭제예요, 삭제.
이거는 점수에 안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0 했는데 그냥 네. 마이너스 15. 예, 이건 점수에 안 들어갑니다. 20. 그 다음에 귀에 2점 감점, 3 감점, 액단 2점, 후 구열에 3점을 뒀는데 두부 성상에 5점하고 4점하고 10점하고 여기까지가 그럼 다 100점 될 겁니다. 23점이요. 네. 근데 이제 최고와 중심이 10점을 뺐단 말이죠. 그럼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최고와 중심 거기 나온 게들은 다 내는 거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못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 점수 표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뺀 네, 이건 점수 잘못 매긴 겁니다. 최고와 중심도 이것도 10점이면 이건 반토막나는 못 쓰는 거예요. 10점 이상 예. 안 되는데. 네.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결론을 내세요. 두 가지에서 심사 이런데 세 가지만 보이면 거의 탈락거든요. 다 탈락이요. 점수를 제일 잘 매긴 사람을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상성 이사님. 왜 그렇다면은 자 4 내지 50점인데 잘 들으세요. 이걸 50점으로 봤어요. 마이너스를. 네? 이게 마이너스 50점이 아니에요. 나누기 3, 1, 3 여기 7이나? 뭐야? 6. 16. 네? 네. 위에가 6이에요. 아니요 여기 야 이랬다니까 6. 13점 만점인 거예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마변에서 개를 하나 놓고 이 점수를 돌아가면서 매겨봤어요. 한 개를 놓고 하니까 우리 심사위원은 14점을 뺐고 개 주인은 24점을 뺐어.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100분으로 나눠야 되니까 100분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게 뭐야 13점이에요. 13점 마이너스가 13점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점수를 얼굴에서 한 번 빼고 전체 구성에서 또 한 번 뺐기 때문에 복합으로 빼는 겁니다. 정말 이걸 근데 이걸 가지고 채점을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이 부위가 대강 이러한 점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감은 자신들이 배운 대로 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회장님 나누기 3은 왜 들어갑니까? 네? 나누기 3은 300점에서 나누기 3이에요? 300점에 대해 100점 만점제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3을 하는 겁니다. 잘하겠네. 이게가 더 좋아요? 이게가 더 좋아요? 저 조금 네. 어느 개가 더 바람직해요? 둘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둘 다 같은 개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이거요. 요거는 제가 1년 돼서 찍은 사진이고 이건 3년에서 4년이 될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지 말고 진돗개를 기르다가 좀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1년짜리여서 2년을 지나면 이렇게 몸이 변하니까 여기서 조금의 이상이 있다면 아유 내버리고 또 기르고 내버리고 하지 말고 과감한 결정 사유가 없는 이상은 좀 참으십시오 이거요. 선전까지 가봐라. 예. 근데 전부 다 일찍 막 내버려. 전람에서 1등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4등이나 5등 먹으면 내버려 또 참을 줄을 몰라.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심사위원님이나 또 같이 참석해 주신 분들은 개에 대한 제가 강의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있던 처리를 그대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의해주신 박근철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교육을 받아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 새로운 걸 좀 많이 알았죠? 그리고 저 현수막 좀 진돗개에 떼어주세요.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고 그 지식이 쌓여서 앞으로 좋은 진돗개를 만나고 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을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 오늘 아주 뭐 좋은 그 진돗개에 대한 그 심사 기준과 또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참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전람회장에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